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궁합 마지막 편 수의 연애 방식, 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니까 그 점만 좀 인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를 물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죠. 수는 물입니다. 물은 사주에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간에서는 임수, 개수가 있고요. 또 지지에서는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사주에 있으면 이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수의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를 떠올려 보실까요? 물상적으로 수를 보면 물이지요. 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주룩주룩 내리는 빗물부터 또 넓은 바닷물,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있죠. 낭만적인 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물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물 근처로 모여드는 이유는 인간은 물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모든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죠. 나일강의 문명까지 해서 4대 문명이네요. 이렇게 물 근처에서 모든 문명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 없이면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사람의 몸도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나가면 부석부석해지면서 죽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무가 빼짝 마르는 이유도 나무의 물이 모두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계속 마시면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남녀 관계로 한번 비춰보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나의 2세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 작용이 필요하고 그 수는 정자와 난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2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자가 그런 정액이라는 물길을 따라서 난자에 도달해야지만 수정이 되고 위대한 그런 어떤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물은 성적인 그런 어떤 매력도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뭔지 모르게 왠지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가 많은 사람들을 낭만적이고 정욕도 세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즉 성적인 어떤 매력을 담고 있는 게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자기 사주에 수가 있으면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저 사람하고는 뭔가 관계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런 쪽의 매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수는 서로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딱 봤을 때 그냥 이쁜 거하고 왠지 저 사람하고 뭔가 접촉하고 싶어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매력 자체가. 그냥 보면서 이쁘다 하는 거하고 뭔가 저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매력이거든요. 근데 수의 매력은 이쁘다가 아니에요. 이쁘다는 목의 매력이고 화의 매력이고 수의 매력은 저 사람과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뭔가 관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적인 매력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에서도 수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연애가 오히려 은밀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서로 성적으로 끌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근데 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굉장히 좀 문란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모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어장관리라고도 해. 그래서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장관리라는 걸 합니다. 어장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물이잖아요.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물속이라는 건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다 섞인단 말이야.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섞이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 관계가 폭 넓어질 수도 있으면서 문란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수운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구설이라든지 심지어 좀 심하면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운 때는 사람들하고 섞이고 관계하는 것은 좋아지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기를 낳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스럽고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오히려 천하고 문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귀함도 갖고 있으면서 천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사주에서는 천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느냐. 너무 많은 물들을 밖으로 빼내면 오히려 몸이 쇠하고 기가 쇠하고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신체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병들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조절해야 돼요. 수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으로는 밤이죠. 어둠 속이고 또 한겨울이고 계절로 보면 이 시기 때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구분되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둠 속은 구분되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고 은하수처럼 자기 어떤 생각이나 꿈도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둡다 보니까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두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어장 속에다 두고 관리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다 섞이려는 습성이 있다고. 그게 잘못하면 바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관리해줘야 되고 이 사람도 관리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차단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관계 자체가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한계까지 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수예요. 우리가 천간의 도화를 수라고 하거든요. 임수가 있거나 개수가 있거나 이렇게 두 개가 양립돼 있을 때 천간도화라고 합니다. 천간도화라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인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성도 거기에는 많이 모인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맞는 말이거든요. 차단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관계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반드시 구설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뭐 이렇게 미투라든지 뭐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사주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단하고 구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또 천해지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의 연애 방식을 보면 잘 받아주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은 물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듯 물은 어디서든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사람들에 맞춰서 변화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길 좋아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연애할 때도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게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고 또 어둠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그런 성향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주관이 또 뚜렷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하얀색을 섞으면 하얀 물이 되고 파란색을 섞으면 파란 물이 되고 까만색을 섞으면 까만 물이 되죠. 그래서 색깔을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대체 너의 진짜 모습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물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속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물이 많은 대표적인 일주, 임자일주라든지 개해일주를 보면, 오늘 너 임자 만났네, 이런 말도 있죠?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색깔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 관계에 비춰보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의미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쁘게 물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상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 좋은 그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나쁜 사람,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나도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부창부수 여필종부라고 해서 남자를 이렇게 따라가고 남자를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배우자를 닮아간다는 의미 이렇듯이 수는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어둠 속으로 성적인 거에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둘만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같은 어떤 취미라든지 같은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차단하고 구분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뭔가 좀 약간 문란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상대 배우자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차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인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좀 명확하게 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하고 다 받아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분명하게 된다라고 그 어떤 영역을 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는 상대에게 자기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토하고도 비슷한 점인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는 가끔씩 자기 마음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은 목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화해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그것을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면 상대방하고도 뭔가 이렇게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끝으로 수의 사랑까지 맞춰봤는데요. 각각 오행의 사랑을 전부 다 단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구궁합에 관련된 얘기 더 재미있고 더 깊이 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 안녕.